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대해서는 뭐 복습에 대한 또 복습을 하기는 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대해서는 이제 복습은 따로 안 하고 그냥 오늘 하는 거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도 이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짚어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1차 미분 방정식 그리고 1차 미분 회로 그리고 2차 미분 회로에 대한 거를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차 미분 회로에 대한 걸 배우고 있고 앞으로 2차 미분 회로에 대한 걸 배울 거예요. 근데 어쨌든 풀이 방식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어떤 풀이에 대한 그 뭐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거는 동일해. 자,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자, 회로 해석을 일단 해야겠지. 회로 해석을 하는 데는 뭐 KVL을 쓰던 KCC를 쓰던 메시 방정식을 쓰던 뭐 노드 방정식을 쓰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거를 다 동원해서 우리가 4장까지 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회로의 방정식을 세우면 돼요. 근데 그 회로의 방정식 안에 1차 미분식이 들어가 있거나 2차 미분식이 들어가 있다는 것만 다른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미분 방정식을 혹은 이제 미분 방정식이 포함된 회로식을 세워줘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였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자,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는 1로 맞춰주자라고 했었어요. 요거 잘 기억해야 돼. 지금 그러니까 1차 미분 방정식, 1차 미분 회로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2차 미분 회로를 다룰 때는 1로 맞추냐 맞추지 않냐에 따라서 좀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뭐 그때 얘기했지만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이제 비감세 고유 진동수와 감세 비라고 하는 것을 구할 때 좀 얘기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는 1로 맞춘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가 1로 돼야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해야 될 요 얘기인데 자, 두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고유 응답을 구해줘야 되고 그리고 자, 강제 응답을 구해줘야 돼요. 자, 고유 응답을 구할 때는 우리가 어떤 전제를 갖고 있냐면 자, 회로 안에 있는 그 에너지에 의해서 동작되는 그 응답이기 때문에 동작에 따른 응답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강제함수 부분이 0이다라고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이따가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나올 거예요. 일단 한번 들었다는 기억만 좀 남겨둬봐. 강제함수 부분을 0으로 놓고 풀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뭐냐 하면, 자, 특성 방정식이라는 걸 앞으로 세워서 한다라고 했었고, 자, 그 특성 방정식의 근해 형태가, 그러니까 특성 방정식 근해 형태, 고유응답의 해 형태가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st 형태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풀자 그랬어요. 자, 원래는 지금 여기 있는 요 VN 그리고 혹은 이 형태를 그 미분 방정식에다가 V 그러니까 전압 대신에 넣어주면서 미분하고 뭐 곱해주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그 과정조차도 사실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자, 1차 미분된 경우에는 S로 그다음에 2차 미분된 경우에는 S제곱 그다음에 미분되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그 일반항의 경우에는 1로 보고 그 앞에 각각에 대한 개수를 그러니까 곱해준 다음에 그것에 대한 방정식을 풀면 자,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1차 미분 회로에서는 자, S에 대한 1차식이 나올 거고 2차 미분 회로에서는 S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1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S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요거를 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S값을 구하게 되는 거고 2차 미분 방정식에서는 뭐 근해 공식을 쓰던 아니면 뭐 인수분해를 하던 해서 S값을 두 개를 구해주면 돼. 근데 이제 그 근해 형태가 좀 달라지겠지. 어떤 경우는 두 개 실근이고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두 개의 허근 혹은 두 개의 복소근이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어떤 때는 이제 중근의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지금 이제 특성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요 S 값의 형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S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그 응답의 어떤 특성이 달라진다라고 해서 이제 특성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1차 미분 회로에서는 사실 요 S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패턴이 뭐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아요. 근데 2차식에서는 요 S 값이 아까 얘기했던 두 개의 실근이냐 아니면 두 개의 복소근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실근인데 중근을 갖냐에 따라서 그 응답의 형태가 그래프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요거를 좀 구분해서 봐야 돼요. 근데 일단 그거는 나중 얘기니까 일단 요 특성 방정식을 구한다라고 해서 S값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고유응답만 구할 때 우리가 무전원인 경우에는 자, 여기까지만 구하고 여기다가 우리가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K값을 구하면 됐었지. 그렇죠? 근데 이제는 강제 응답까지 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자, 고유응답과 강제응답까지 다 구한 다음에 둘을 더하고 지금 보면은 자, 여기 뭐 이렇게 돼서 이 두 개를 다 더하고 난 이 값에다가 우리가 초기 조건을 대입해서 K값을 구하는 형태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값이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강제응답까지 다 포함된 회로인 경우에, 그러니까 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원에 대한 응답까지 포함해서 초기 조건이 주어진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그 K값을 특정시키려면 여기 두 개를 다 고려해서 K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무전원인 경우는 그러니까 강제응답 성분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얘만 가지고 풀었으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요 두 개를 다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나올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강제응답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할 얘기인데, 자, 강제응답은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 하면, 자, 시험 강제해라는 거를 이용해서 풀 거예요. 그래서, 자, VF라고 하는 어떤 것이, 어떤 그 강제응답이 어떤 형태를 갖냐라는 것은 강제 함수, 그러니까 뭐, 여기에 회로에 들어가 있는 전원의 형태에 따라서 결정될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테이블 하나 보여줬잖아요. 그 8장에 포함되어 있는 뭐 테이블 7.1인가 7.2인가 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어 전원이 그러니까 강제 함수가 상수인 경우 아니면 뭐 t에 대한 1차식인 경우 뭐 t에 대한 2차식인 경우 아니면 익스포넨셜 함수인 경우 아니면 그 사인 혹은 코사인 함수인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 강제 응답의 어떤 케이스를 다 나눠놨었어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1학기 때 할 때는 우리는 지금 이제 상수만 다루잖아. 그러니까 직류 전원만 다루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임의의 상수로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임의의 상수를 여기는 지금 없지만 그 미분식에다 대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항상 뭐 1차 미분과 2차 미분 사이에 0이 돼 버리겠지. 그렇지? 그리고 그냥 v가 곱해진 그냥 일반 항에서만 어떤 값이 나올 거고 그 값이 강제 응답의 강제 함수에 대한 것과 이제 어떤 그 방정식 이루게 돼서 a 값을 구하면 돼요. 그리고 자, 여기 있는 VN과 VF를 자, VN과 VF를 구해서 자, 거기에 초기 조건을 대입해서 구하게 되면 자, 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체 응답이라는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체 응답을 구하게 될 텐데 전체 응답을 구할 때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고유 응답과 강제 응답의 합으로서 구해준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거를 좀 연습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뭐 이와 같은 형태가 된다라는 거는 지금 뭐 해의 형태를 보여주는 거고 요거는 뭐 뒤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갖고 있는 알렉산더 책에는 이 전체 응답을 구하는 또 하나의 또 풀이 방법이 주어져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자, 과도기적 응답과 자, 스테디 스테이트, 그러니까 정상 상태에 들어갔을 때의 응답의 합으로서 구한다라는 건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풀이 방법이 있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고 왜냐하면 이거 했다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헷갈리거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고 풀이 방법은 앞으로 이거를 통해서 할게요.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강조할게. 자, 요거 한 두 페이지 내지 슬라이드 세 페이지 정도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거든. 그게 중첩이라는 게 나올 거고 그 중첩이 있는 경우에 또 이제 풀이 방법이 조금 더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달라지는 게 아니야.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전체 응답이라고 하는 거는 이 회로에 그러니까 그 어떤 에너지원이 하나 있다라고 치면은 에너지원 하나에 대한 전체 응답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중첩이라는 거는 에너지원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각각의 에너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을 구하고 그걸 합하게 되면 중첩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지금 다시 여기 있는 요 얘기가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이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에너지원이 하나 있는 경우에 그 에너지원에 대해서 강제응답과 고용답을 구해서 전체 응답을 구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에너지원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어떻게 되겠어? 이 과정을 에너지원별로 그러니까 반복하면 되겠죠. 아직은 감이 잘 안 오지? 풀어보자고요. 자, 요렇게 얘기를 하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아래쪽에 있는 거는 궁금하면 그러니까 책을 참고하면 되는데 방학하고 봐. 알았지? 방학하기 전에 보면은 이도저도 안 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방학하고 봐. 뭐 안 볼 건 알긴 하지만 그래도 보고 싶은 사람 방학 때 봐요. 자, 그러면 일단 봅시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직류 전원이 있는 경우에
회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1차 미분 방정, 1차 미분 회로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자, 강제 함수가 있는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한 거고, 앞에서 우리가 풀었던 거랑 차이가 나는 건 이거죠. 자, 여기 있는 요 전류원이 하나 추가되어 있다는 게 차이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자, 뭐, 여러 번 나오긴 했는데, 이와 같이 되어 있으면 저 스위치는 T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 열려 있는 거지. 그렇지? 자, 지금 화살표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T가 0보다 작을 때는 회로가 열려 있다가 T = 0일 때 회로가 닫히면서, 이 스위치가 닫히면서 T가 0보다 클 때는 이 스위치가 닫힌 상태로 유지되는 그런 스위치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일단 여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회로 자체가 T가 0보다 클 때에 대해서 구하라고 아마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여기 좀 이렇게 설명이 좀 부족하긴 한데, 지금 뭐 요거 일단 무시하더라도 아래 걸 보세요. 자, 강제함수가 있는 미분 방정식 이렇게 풀겠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시험 강제해라는 거를 우리가 설정해서 푸는데, 시험 강제해가 항상 임의의 상수 A가 되는 건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요 회로 자체가 직류 전원을 강제함수로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직류 전원만 강제함수로 포함하고 있는 회로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임의의 상수 A로 놓고 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회로식을 쓸 수 있겠지. 요거 자세한 거 뒤에 나올 거예요. 회로식을 쓰고 거기에 그 지금 여기서는 아마도 VT를 구하라고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자, VT에 대해서 구하게 되면 그 VT에 대한 그 위치에다가 A 값을 대입해서 뭐 미분해주고 곱해주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미 A 값을 구한 후에,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시험 고유의 K 곱하기 익스ponential ST라고 하는 이것을, 자, 특성 방정식의 형태로 구해서 S 값을 구해주고,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 구한 강제해와 고유해를 합한 후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혹은 주어진 혹은 구해야 되는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어디 갔어? K 값을 구해주면 완전 응답을 구한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 순서 어차피 앞으로 계속 반복을 할 거니까 그 순서에 맞춰서 풀면 된다라는 것만 좀 생각하고 문제 푸는 방법을 좀 봅시다. 자, 지금 자, 시험 강제해라는 것을 우리가 이거 뜬금없이 이렇게 나왔구나. 자, 회로가 닫혔어. 닫힌 후에 풀어봅시다. 그러면 자, 전류가 지금 이 방향에서 들어간 전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전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노드에 대해서 KCL을 이용해서 회로 방정식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여기 저항에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은 얼마가 될까? 얘랑 같겠지. 그렇지? 왜냐하면 정렬 연결이니까. 그러면 요 위쪽 노드에서 전압을 VT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I0라는 것이 들어가는, 저 노드를 향해 들어가는 전류이고, 저 노드로부터 나가는 전류가 두 개 있는 거죠. 하나가 R분의 VT. 그러니까 T 생략할게 그냥 V로 씁시다. R분의 1 곱하기 V 더하기, 자, 여기 있는 C 곱하기 DT분의 DV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의, 이게 저기 커피스터를 가로질러서 우리는 전류값이겠죠. 그럼 우리가 일단 회로에 대한 방정식을 세웠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했어? 최고차 미분하는 계수를 1로 맞추자고 했었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 양변을 C로 나눠주면 될 것 같아. DT분의 DV 더하기 RC분의 1V는 I0다라고 놓게 되면 이게 우리가 지금 저 회로 T가 0보다 클 때에 대한 회로에 대한 방정식이야. 물론 문제에서 뭐 T가 0보다 클 때에 대한 걸 풀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 문제의 흐름상 T가 0보다 클 때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썼던 그 얘기가 쓰여져 있는 거고, 지금 방금 얘기했었던 여기 보면은 요 자리에, 요 A 자리에 V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방정식 구하는 과정에 중간에 생각해 있었는데 그 방정식을 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라는 거고, 여기 C가 나눠줘야 되는구나. 네, C분의 I0가 돼야 되네요. 자,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자, 강제응답을 구하기 위한 거고, 강제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험 강제해라는 거를 설정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I0라고 하는 것이 직료 전원이기 때문에 시험 강제해를 자, 임의의 상수 A로 놓는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요 VF라고 하는 요 값을 자, 여기 1차 미분된 여기다가 A 넣어주면 되고 여기도 A, V 대신에 A 넣어주면 돼요. 상수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했기 때문에 요 앞에 건 0이 되겠지? 그러면 두 번째에서 남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RC분의 1 곱하기 A는 C분의 I0라고 하는 것만 남겠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강제응답을 구하고자 하는 거고 그 강제응답의 값이 A야. 그러면 A는으로 정리하면 되고 A는으로 정리했을 때 A라고 하는 게 VF, 그러니까 강제응답과 같고 그리고 I0 R 값이 되겠지. 그러면 일단 강제응답을 구한 거예요. 이해돼?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강제응답 구했고,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고유응답을 구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고유응답을 구할 때는 강제함수를 0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이게 우리가 구한 강제함수가 포함된 회로 미분 방정식이에요. 근데 고유응답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강제응답 부분을 0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아니 강제함수 부분을 지금 여기 I0가 0으로 되면서 여기 이쪽 항이 0으로 된 거예요. 요것만 좀 주의하면 좋겠어요. 자, 강제함수가 포함된 회로 방정식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강제응답을 구할 때는 이거 있는 그대로 해서 시험 강제를 이용해서 구하면 돼. 근데 고유응답을 구할 때는 여기 있는 요 강제함수 부분을 제거한 다음에 풀어줘야 돼. 그래서 그거를 0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요거 진짜 주의해야 돼. 알겠죠? 네, 요거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되게 많이 실수하거든. 자, 항상 요거 주의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많이 연습했던 거잖아.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시험 고유해라는 것을 우리가 vn equal k 곱하기 exponential st로 놓고 풀면 되는데 뭐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한번 미분하고 RC분의 1 곱해주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단계 넘어서서 그냥 1차 미분에는 S 그다음에 일반항에는 그냥 1 대입해주고 RC분의 1 곱하기 1 그다음에 이퀄 0으로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 S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RC분의 1이 되지. 그러면 일단 요 K값 빼고는 다 구했어.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S값이 마이너스 RC분의 1이 나온다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 자 전체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VT라고 하는 거는 VN과 VF의 합인데 우리가 구한 VF 값이 아까 얼마였냐면 I0R 여기 있는 I0R VT 값이 지금 VN 값이 여기 있는 것처럼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C분의 1T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K값을 구해줘야 되는 거지. K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앞에서 이제 뭐 초기 조건을 우리가 구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뭐 앞에서 구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뭐 적혀져 있는 게 많아서 다시 앞으로 가긴 좀 그렇고. 자, 초기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면은 0일 때 V0라고 하는 값을 갖는 거잖아요. 그 값을 가질 수 있게 그러니까 T가 들어갈 자리에다 0을 대입하고 K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K값 구하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V0 마이너스 R 곱하기 I0 값이 되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완전해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근데 지금 요 챕터 끝나고 다음 챕터까지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좀 따라와 줘. 알겠죠? 자, 이게 넘어가면 이 다음부터는 그냥 대부분 다 그냥 문제 풀이고 비슷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좀 유의하면서 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아니고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자, 실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숫자가 있는 문제를. 자, 지금 보면은 IT라고 하는 것을 구하라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고 T가 0보다 클 때에 대한 IT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T가 0보다 클 때라고 하는 걸 보니 지금 여기 있는 요 스위치 동작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죠? 자, T가 0보다 작을 때를 봅시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구해야겠지. 그렇지? 자, T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어 있어? 여기 있는 요 스위치가 이번엔 닫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화살표가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잖아. 그러면 닫혀 있다가 여기 적혀 있는 시간에서 화살표가 바깥쪽으로 열리니까 스위치도 열린다고 봐야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게 다 닫혀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 IT, 요게 IT네. 예, 요게 지금 IT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직류 정상 상태일 거다라고 가정을 해도 되겠지. 그렇지? 음. 자, 직류 정상 상태이다라고 보고 합시다. 자, 직류 정상 상태라고 하면은 지금 인덕터와 커패시터가 직류 정상 상태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지? 자, 우리가 직류 정상 상태에서는 커패시터는 개방시키고 인덕터는 단락시킨다 그랬지. 지금 뭐가 있어요? 인덕터가 있죠. 인덕터 어떻게 하면 돼? 단락시키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요 해석이 좀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지금 IT라고 하는 전류가 여기 있는 거고, 자, 뭐 이런 식으로 흐른다라고 볼 수 있겠지? 아니면 뭐 오른쪽에 여기 전원이 있으니까 이렇게 흐른다라고 봐도 될 것 같기는 해. 그러면 이제 뭐 문제가 여기 가운데에 있는 얘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라는 건데,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요 IT라고 하는 전류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요 노드를 노드로 노드로 갔어. 그 다음에 얼마만큼 일로 가고 얼마만큼 일로 갈지를 결정해야겠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얘기가 뭐가 있냐면, 자, 여기 이상적인 도선을 대체되고 나면 여기는 저항이 없는 도선이고 이쪽은 뭐 어찌되었던 저항이 있는 도선이죠. 그러면 요 전류 입장에서 자, 이쪽으로는 안 넘어가겠지. 저항이 있고 여기 저항이 없으니까 저항이 없는 쪽으로 다 갈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왼쪽에 있는 이 회로 입장에서 오른쪽 회로는 안 보여. 그러니까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얘기가 좀 더 쉬워지는 건데 자, 지금 이와 같은 메쉬 커런트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왼쪽 회로 입장에서 오른쪽 회로가 무시된다라고 하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없으면 저항 하나, 여기 이상적인 도선이고 저항 하나, 전압원 하나 있는 직렬 연결 회로죠. 전류값 얼마겠어? 6A겠지. 오메 법칙 써서. 2옴 저항에 12V 있으니까. 방향은 지금 여기 있는 시계 방향이고 그래서 6A 전류가 여기 왼쪽 회로에 흘러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마찬가지 얘기예요. 여기 16V에서 지금 전압이 공급되고 있고 4옴 거쳐서 지금 요 노드까지 전류가 왔는데 저기까지 와서 왼쪽으로 넘어갈 거냐 아래쪽으로 넘어갈 거냐 고민할 때 왼쪽 부분에는 저항이 있고 아래쪽 부분에는 저항이 없잖아. 그러면 왼쪽으로 넘어가는 거 없이 다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왼쪽 부분은 무시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4옴 저항에 16V 전압원이 있는 그냥 직렬 연결 회로인 거지. 그러면 전류값이 얼마겠어? 여기 오른쪽 메쉬에서는 4A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인덕터를 가로지어서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라는 건데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 얼마야? 10A 되겠지. 6A 그리고 4A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합쳐지니까 10A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 IL이라고 하는 거는 자, I 더하기 I1의 값이 되어서 자, 10A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일단 초기 조건이야. 정확하게는 IL의 제로 마이너스 값은 10A인 건데 자, 인덕터는 전류에 대해서 연속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정기적 관성을 갖고 있지.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IL의 제로 플러스 값도 10A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쓰게 될 초기 조건을 구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T가 0보다 클 때를 볼게요. 자, T가 0보다 클 때이고 T가 0보다 클 때는 여기 스위치가 열릴 거기 때문에 이쪽 회로는 무시될 거예요. 그렇지? 오른쪽 회로만 남아 있을 거야. 왼쪽 회로만 남아 있을 거야. 그러면 자, 이와 같은 싱글 룹 회로이고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아까랑 달라진 거는 T가 0보다 작을 때와 달라진 건 뭐야? 인덕터가 이번에는 그냥 도선으로 대체된 게 아니라 그냥 인덕터로 봐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 자,
KVA를 쓸 거고 12V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 여기 전압 강하니까 자, 2 곱하기 IT만큼의 전압 강하. 근데 지금 IT로 써도 되고 그냥 IL로 써도 되는 게 어차피 이 전류가 이 전류랑 같은 전류죠. 그렇죠? 하나의 롭이니까. 그래서 그냥 I와 IL이 같다라는 것만 지금 요 T가 0보다 클 때는 같다라는 것만 일단 짚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어떻게 돼? L 곱하기 DT분의 DL이 인덕터의 양다리에 걸리는 전압이죠. 그래서 L 값이 1이니까 1 곱하기 DT분의 DI 값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회로의 미분 방정식이에요. 자, 최고차 미분의 계수가 이미 1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순서만 좀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쓰여지냐면 자, 이와 같이 DT분의 DI 더하기 2 곱하기 I 이퀄 12로 나타나는 게 우리가 T가 0보다 클 때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야. 요 초기 조건만 어디다 써놓읍시다. I의 IL의 제로 플러스는 10.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회로 미분까지 다 구했고 최고차 미분항의 계수 1로 맞췄고 그럼 해야 될 게 강제응답을 먼저 구해야 되고 고용답을 먼저 구해도 돼. 근데 뭐 상관없는데 여기 뭐 순서가 강제응답부터 구하게 되어 있으니 강제응답부터 구해봅시다. 자, 이 회로를 보면 회로가 지금 직류 전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강제해는 어떤 형태로 돼야 돼? 임의의 상수 형태로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구해야 되는 IF, 그러니까 구해야 되는 우리가 전체 응답은 I라고 하는 전류는 IF 더하기 IN의 형태, 강제응답과 고용응답의 합으로서 구할 거고, 자, IF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험 강제를 우리가 A로, 임의상수 A로 놓읍시다. 그러면 그 A 값을 여기에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가. 그러면은, 자, DT분의 D의 A 더하기 2 곱하기 A 이퀄 12를 구하면 되겠죠. 상수에 대한 시간에 대한 미분이니까 0이 될 거고 2 곱하기 a가 12를 만족하는 a 값이 얼마야? 6. 그치? 그래서 IF라고 하는 지금 강제 응답은 이와 같이 시험 강제를 써서 구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자 6이 나와요.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용답을 구해줘야 되는데 자, 고용답을 구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 자, 아까 우리가 세운 요 방정식에서 강제 함수가 0이 돼야 돼. 그래서 dt분의 di 더하기 2i는 0이 되어야 되는 거고 뭐 원래는 뭐 in을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의 형태로 써서 이걸 대입해서 구해야 되지만 이제는 그냥 그거 그 단계 넘어가고 자, 한 번 미분되었기 때문에 s 그다음에 일반항이기 때문에 2 곱하기 1 이퀄 0을 만족하는 s 값이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자, 요 값이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가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6 더하기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가 우리가 지금까지 구한 전체 응답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일반해라고 되어 있고 이거를 k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뭘 써야 돼? 초기 조건을 이용해 주면 되겠지. 그렇죠? 아까 초기 조건이 자, 여기 있죠. IL에 혹은 그러니까 IL 값이나 지금 I 값이나 동일한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식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그 값이 10이 나오게 해주면 돼. 6 더하기 K 곱하기 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에 여기다 0을 대입하면 여기 1이 되니까 이 값이 10이 될 수 있게 하는 K 값이 얼마야? 4가 되겠죠. 그렇죠?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다 구했지. 요 식에 우리가 IT라고 하는 것은 6 더하기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였는데 K 값도 구했으니까 6 더하기 4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답을 보면 우리가 방금 구한 답과 동일한 답이 쓰여져 있어요. 자, 이제는 질문 좀 해봅시다. 잘 모르겠는 거 좀 짚고 넘어갑시다. 뭐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설명해 줘도 돼. 좀 여기까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그 다음부터 좀 수월하거든요. 다 잘 돼?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를 또 해봅시다. 자, 이건 좀 얘기가 복잡해요. 복잡한데, 자, 뭐냐면, 지금, 여기 IT에 대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IT가 여기 있는 요 인덕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예요. 근데 뭐 회로가 좀 복잡하게 생겼지. 그치?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뭘 쓸 수 있었지? 태분행 회로를 우리가 구한다라고 하면 회로를 간략화시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태분행 회로를 이용해서 회로의 간략화를 해보겠다라는 게 지금 이 문제에서 하는 얘기인데, 뭐 이제 다들 그러겠지. 굳이 저걸 또 써야 되나 싶은데, 그러니까 잘만 쓰면 되게 문제가 간단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요 인덕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보면 저항, 그리고 여기 뭐 종속전압원, 그다음에 여기 독립전압원, 독립전류원이 있죠.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하나의 전압원과 하나의 저항의 직렬연결 회로로 줄일 수 있는 거지. 자,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뭘 구할 거냐면 지금 자, 우리 중간고사에 나왔던 얘기처럼 종속 전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뭐 저기 전압원이나 전류원을 그냥 없애고 나서 그 RTH 값을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VOC 값과 이런 경우에는 VOC 값과 ISC 값, 그러니까 개방회로 전압과 단락회로 전류를 구해서 그 둘 사이의 오묘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RTH 값을 구하는 게 가능했었죠. 그런 방법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사이를 오픈시켰어요. 그러니까 인덕터를 오픈시킨 거야. 인덕터 오픈시켰고 그 오픈된 것에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로 봐서 VOC라고 하는 개방회로 전압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구해 봐야겠지? 자, 지금 이제 KVL을 이용할 거고 여기가 지금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정식이 가능하겠죠. 아, 그러니까 메쉬를 저렇게 설정할 수 있겠지. 그렇지? 개방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방정식이 두 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가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오른쪽 부분은 전류원을 포함하고 있는 메쉬이기 때문에 저 메쉬 커런트 값이 우리가 미지의 상수가 아니 미지수가 아니라 정해진 값이 되겠죠. 얼마가 되면 돼? 10A가 되면 되지. 그치? 그래서 얘는 10A로 고정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를 지금 I1으로 볼 거고 저 I1에 대한 값만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지금 이제 80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80은 지금 1 곱하기 I1 1 곱하기 I1 더하기 여기 2옴에서의 전압 강화가 2 곱하기 I1 그리고 여기 있는 이온 같은 경우는 I1과 10이 더해진 형태죠. 그렇죠? 그래서 2 곱하기 I1 더하기 10 이퀄 80이 되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3I1에 5I1 이퀄 5I1 더하기 10 그래서 얘에서 20 10이 아니라 플러스 20 그래서 얘에서 얘 빼고 나면 60 남으니까 자 I1은 60에서 5를 나누면 12가 되겠네. 그래서 12A가 된다라고 나와. 이해돼? 일단 지금 여기 있는 요 회로를 흐르는 본류가 12A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구해야 돼? 자, 요 위쪽 노드에서의 전압과 요 아래쪽 노드에서의 전압을 구해서 둘 사이의 차를 구하게 되면 개방회로 전압 VAB를 구할 수 있겠죠. VOC라는 게 VAB와 같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요거 좀 지울게. 아래쪽에 그라운드를 잡았고 자, 지금 이쪽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자, 80V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노드에서는 80V의 전압이 걸려 있을 거예요. 아래쪽 그라운드 잡았을 때. 자, 그리고 지금 요 1옴 저항을 가로질러서 가게 되면 전압 강화가 있겠죠? 얼마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을까? 1옴 곱하기 12A만큼의 전압 강화겠지. 다시 말해 12V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겠죠? 그래서 자, 여기 위치에서의 전압이 68V가 될 거예요. 맞아?
그러면 자, 이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를 해봐야겠지. 그렇지? 여기 보면은 여기 종속 전압원의 값이 3 곱하기 V예요. 그리고 그 V 값이 어디서 왔어? 여기서 왔어. 자, 저 1옴 저항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아까 얼마나 그랬지? 12V라 그랬어. 12V의 3배만큼이 여기 전압원의 양단에 걸려있는 거지. 종속 전압원의 그치? 그러면 요 위치에서의 값이 얼마예요? 36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 그러면 자, 여기 사이에 걸려있는 전압 얼마? 68에서 36을 빼면 얼마냐? 32. 그쵸? 예. V OC 값은 32V가 되겠죠. 이해됐어? 자, 그럼 V OC까지 구했고 ISC 값을 구하러 가봅시다. 자, ISC 값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요 위치를 단락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메쉬 방정식을 세우는 거예요. 자, I1이라고 하는 그리고 I2라고 하는 임의의 전류, 메쉬 전류를 정했고 여기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10A 전류가 그냥 흐르고 있으니까 저기는 미지수가 아니라 10으로 놓으면 돼. 자, 그럼 방정식을 세우면 되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여기서의 전압값이 여기서의 전압값과 같으니까 이 값이 얼마예요? 아니, V라고 하는 값이 얼마가 돼? I1하고 같은 거지. 그렇죠? 맞아? 1옴 저항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V야. 그리고 그 V에다가 3배를 곱하면 여기는 요 값이 돼. 근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이 I1이니까 I1에다가 1옴 곱하면 V 값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다르게 쓰면 3I1 값이 되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세우면 여기 전압 강화, 전압 상승, 전압 강화. 그래서 80은 1 곱하기 I1 더하기 3I1. 그러면 I1 값이 바로 나오네. 4I1은 80이니까 I1 값이 20이 되네요. 그치? I1 곱할 20. 자, 그러면 이제 I2도 구해줘야지. 왜냐면 ISC라고 하는 게 ISC라고 하는 거는 지금 I1과 방향 같고 I2랑 방향이 반대고 사이에 낀 거니까 I1 마이너스 I2를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I2도 구해줘야죠. 자, I2 구해봅시다. I2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지금 3I1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는 거고 그치? 여기서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 2 곱하기 I2만큼의 전압 강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끼인 게 2 곱하기 I2 플러스 10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어요. I1 값은 이미 우리가 아까 구해서 알고 있는 거지. 3이었으니까, 아니 20이었으니까 이게 60은 4I2 플러스 20이 되겠네. 얘에서 얘 빼면 40 되고 그래서 I2 값은 10이 나오겠네. 자, I1 값이 20, 그 다음에 I2 값이 10이니까 ISC 값은 얼마야? 10이 나와요. 계산은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계약적인 거는 이렇게 한다고 치고 계산 한번 해봐. 그러면 우리가 그 RTH 값이 아까 VOC 값이 내가 얼마인지 잊어버렸는데 VOC 값이 32V였어요. 그러면 RTH 값은 그러니까 ISC분의 VOC로 가면 되지. 32V였고 ISC 값이 지금 10. 그러면 RTH 값이 3.2가 나오네. 그러면 이제 뒤에 넘어가서 저 회로를 세분의 회로로 간략화된 거를 봅시다. 자, 지금 이제 3.2를 갖다가 5분의 16으로 쓰긴 했는데, 자, 여기 있는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3.25에 해당되는 값이고, 자, 아까 우리가 제거했었던 요 그러니까 5분의 4 헨리라고 하는 요 인덕터 다시 원위치 시켰고, 아까 VOC 값 구했을 때 32V였죠? 그래서 VOC 값 포함해서 지금 회로를 간략화해서 그려준 거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 KVL 이용해서 하면 되겠죠? 자, KVL 이용할 거고, 이제부터 이제 시작인 거야. 방정식을 쓰기 위해서. 자,
전압 상승, 전압 강화, 전압 강화를 보고 32만큼의 전압 상승은 5분의 16 곱하기 i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고, 그리고 5분의 4 곱하기 dt분의 di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우리가 1로 맞춰줘야 되니까 dt분의 dv, dt분의 di분, dt분의 di는 자, 양변에 i는이 아니라 i 플러스 자 4분의 5를 곱하게 되면 4, 5, 4분의 5, 4, 4i는 40. 요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분 방정식이야. 미분 방정식이에요. 자, 일단 미분 방정식 구했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초기 조건이 있나 살펴봤더니 초기 조건을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I라고 하는 게 이 인덕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이고 저 전류 값이 2라고 주어졌네. 그럼 초기 조건은 저기 있는 거 쓰면 될 것 같고 이제부터 해야 될 게 뭐야? 시험 강제를 둬서 강제 응답을 구하고 시험 고유해를 둬서 고유응답의 S값을 구하고 그리고 둘을 합해서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K값을 구하면 문제가 다 풀리는 거죠. 그럼 이제 순서대로 가봅시다. 일단 우리가 시험 강제해를 구하기 위해서 아니 강제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시험 강제해를 둘 거고 그 강제해가 A라고 하게 되면 지금 그 그러니까 IF는 A인데 요 A를 여기다 대입해서 구하게 되면 0 더하기 4A 이퀄 40이 되죠. 그럼 A 값이 얼마야? 10이 되겠지. 이해돼요? 자, 시험 강제를 통해서 강제응답 구했고, 자, 고용답 구할게요. 자, 고용답 구할 때는 IN은 자, K 곱하기 exponential ST로 둔다. 라는 거는 이제 익숙할 건데, 자, 그 다음 주의해야 될 게 뭐라 했어? 자, 여기 있는 요 40짜리에다가 0을 대입해줘야 되죠. 강제 함수 부분을 0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요거 계속 강조하는데, 여기 되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나서 한 번 미분된 거니까 여기 S, 그 다음에 4. 이퀄 0. 그래서 S값이 얼마?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그러면 자,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4t가 나온 거고 자 이제 요거는 좀 지워볼게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전체 응답 i는 i f 더하기 in이 되는 거고 if가 아까 10이었고 in이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4t가 돼요. 그리고 K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초기 조건 이용해야겠지? 0일 때 2의 값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10 더하기 K 이퀄 얼마? 2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K 값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8.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완전 응답이 요거 지우고 10 더하기가 아니고 10 마이너스 8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t. 자, 요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완전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중첩 얘기가 나올 건데 지금까지 푸는 걸 보면 전원이 하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소스가 하나 있는 경우에 대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중첩으로 풀 이유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전체 응답은 강제 응답과 고유 응답의 합을 구하고 거기에다가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K값을 구한다라고 하는 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자 이게 전원이 여러 개가 나오고 중첩을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조금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좀 이제 좀 이따 하도록 합시다. 조금만 쉬었다 하자. 자, 우리가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이제 지금까지 전체 응답을 구할 때는 고유 응답과 강제 응답의 합으로서 구하고, 그리고 나서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K값을 구해주면서 전체 응답을 구한다 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슈퍼포지션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에너지원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인 거지. 요거 이해돼요? 자, 에너지원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그 과정을 에너지원별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야. 근데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전체 응답을 여기서의 전체 응답은 모든 에너지원을 다 포함한 전체 응답이야.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앞에서 얘기했었던 전체 응답도 사실 전체 응답은 맞아요. 근데 그때는 에너지원이 하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 응답을 구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강제 응답과 고유 응답의 합으로서 그냥 단순하게 나타낼 수 있었는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전체 응답도 같은 개념이긴 한데 여기서의 전체 응답은 에너지원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에너지원을 다 포함했을 때의 응답을 전체 응답으로 얘기한다라고 합시다.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구하는 건데,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모든 독립 전원을 제거하고 얻는 초기 조건에 의한 응답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자, 초기 조건을 제거하고 얻는 독립 전원에 의한 응답이라는 건데,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자, 전체 응답을 구할 거고 그 전체 응답이 각각의 에너지원에 의해서 생성되는 응답을 구한 후에 우리가 합하는 거라고 했어. 그러면 에너지원을 분리하는데 어떻게 분리하는 거냐면 자, 여기 모든 독립전원을 제거하고 남겨놓은 게 뭐냐면 초기 조건에 의한 응답이에요. 이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이 회로에 저장되어 있던 초기 에너지가 있겠죠. 자, 그 에너지를 따로 보겠다는 얘기야. 독립전원에 의해서 공급되는 에너지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응답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독립전원에 의한 에너지가 있는 거고, 초기 저장된 에너지에 의한 것이 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초기 저장 에너지. 자, 아, 초기 저장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쓸 거냐? 자, 모든 독립전원을 제거한 후에 자, 여기 이제 초기 조건만 남겨놓고 푸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 있는 요 초기 조건에 대한 에너지원을 따로 띄어야 되니까 그 다음 독립전원을 고려할 때는 얘네들이 없다라고 생각해야겠지. 그래서 독립전원, 그러니까 독립전원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1번 독립전원에 대해서 푸는데 그때 초기 조건은 0으로 놓고 2번 독립조건에 대해서 푸는데 그때도 초기 조건은 0으로 놓고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보겠다라는 게 지금 이 중첩으로 푸는 것에 대한 전체 응답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겠지. 그치? 문제를 풀어볼 건데 두 개의 풀이 방법을 보여줄 거예요. 자, 각각의 풀이 방법을 숙지는 하되 내가 추천하는 거는 두 번째 풀이 방법이야.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걸 좀 보도록 합시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얘기 나오기 전이야. 지금 내가 솔루션 1과 2는 여기에 대한 얘기고 지금 이게 1번 풀이이고 내가 진짜 여러분들이 따라줬으면 좋겠는 거는 여기 있는 요 2번 풀이에 대한 거고 그래서 이 두 개의 풀이를 보여줄 거고 자, 그 풀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거를 좀 같이 보자는 얘기예요. 자, 지금 중첩으로 푸는 과정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립전원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그냥 이 방법 쓰지 말고 그냥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VN 더하기 VF로 전체 응답 구하고 K값 특정해 주면 돼. 알겠죠? 근데 우리가 전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 중첩으로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있는 이 방법으로 풀어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미분 방정식이 나왔어요. 1차 미분 방정식이 1차 미분 방정식 형태로 되었고 지금 뭐 여기 그러니까 V와 I가 아닌 일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X로 나온 것뿐이고 X로 나온 것만 다르고 동일해요. 그리고 FT라고 하는 게 강제 함수야. 그러니까 뭐 독립전원에 대한 함수가 여기 쓰여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요거가 초기 조건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중첩으로 풀 거면 어떻게 푼다고? 초기 에너지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독립전원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떻게 하면 돼? 독립전원만 있다고 생각하고 초기 조건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풀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한 예가 쓰여져 있어요. 자, 독립전원을 제거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말 그대로 이거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FT라고 하는 거를 0으로 보면 돼요. 그리고 독립전원을 제거했을 때 초기 조건에 대한 응답은 있는 거니까 이 값은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풀어주면 되겠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초기 조건은 제거하고 독립전원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 초기 조건을 0으로 두고 독립전원에 대한 거를 그대로 살려두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자, 독립전원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 대한 예가 들어있는 건데 이게 여러 개 있으면 이 과정이 각각의 독립전원에 대해서 반복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전체 응답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요 얘기가 있는데, 자, 지금 독립전압 여러 개의 경우는 XS를 구하기 위한 것을 지금 각 독립전압별로 요 과정을 반복하면 된다. 근데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으니 실제 예로 풀어보자. 자, 지금 여기 이와 같은 회로가 있어요. 이와 같은 회로가 있고, 우리가 이 회로를 지금 중첩으로 풀 거예요. 예, 중첩으로 풀 거고, 자, 여기 60V 전압원 있고 40V 전압원 있고, 지금 보면은 자, T 콜 0보다 작을 때는 이 스위치가 열려 있다가 T 콜 0일 때 스위치가 닫히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먼저 뭘 구해줘야 되냐 하면 초기 조건을 먼저 구해줬으면 좋겠어. 어차피 써야 될 거잖아. 초기 조건을 구하되,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VT라는 것이고, VT가 여기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죠. 그러면 자, 일단 이 부분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당 시간 전원이 공급되었다라고 치면 VT를 구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직류 정상 상태에서는 커패시터는 개방 상태로 보면 되고 인덕터는 단락 상태로 보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커패시터니까 개방 상태로 보면 되겠지? 그치? 예빈아. 그렇지? 음. 자, 그러면 여기 자, 개방 상태로 보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요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 얼마가 될까? 개방 상태니까 일단 지금 여기는 없는 거고 여기 개방되어 있으니까 60V가 그대로 걸려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맞아요? 초기 조건은 그래서 V의 제로 마이너스는 V의 제로 플러스는 60V이다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 60V 전압원, 그러니까 스위치가 닫히고 난 다음에는 스위치가 닫히고 난 다음에는 자, 왼쪽에 60V 전압원이 있고 오른쪽에 40V 전압원이 있어서 물론 이거를 우리가 중첩으로 안 풀고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기는 하지.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에 보통 전압원이 여러 개인 경우는 중첩으로 푸는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었으니까 중첩으로 푼다라고 치면은 자, 60V 전압원에 대한 응답 구해주고 40V 전압원에 의한 응답 구해주고 그리고 또 뭘 구해줘야 돼? 초기 저장 에너지에 대한 응답을 구해주고 그래서 세 가지를 더해서 구하면 전체 응답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완전 응답 혹은 전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자, 독립전환 두 개에 대한 응답을 각각 구해주는 거예요. 60V에 대한 응답 구해주고 40V에 대한 응답 구해주고 그래서 지금 60V에 대한 걸 V1S를 볼게요. 그리고 40V에 대한 응답을 V2S를 볼 거예요. 그리고 VIC라고 하는 것이 초기 에너지에 의한 응답으로 볼 거예요. 이해돼? 자, 요 과정을 풀 거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60V에 대한 응답이니까 V1S를 구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아까 요 60, 초기 조건을 구하기 위한 것이 나왔고 T0 마이너스에 대한 거. 자, 그리고 이제 T가 0보다 클 때에 대해서 자, 지금 여기 있는 요 전압원 없애고 자, 요 노드를 기준으로 이제 문제를 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60V에 대한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V1S가 있고 그리고 그 V1S의 초기 조건은 얼마? 0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독립전원 60V에 대한 거니까 초기 에너지는 없다라고 봐야 맞겠죠. 자, 에너지원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회로에. 60V 전압원 있고 40V 전압원 있고 이 회로에 원래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있는 거야. 그 원래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여기 있는 초기 조건 60V야. 그러면 우리가 중첩으로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각각의 에너지 원별로 봐야 되잖아. 60V, 지금은 60V 전압원만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60V 전압원만 고려하게 되면 초기 조건은 없다라고 봐야지. 지금 우리가 40V 전압원도 없앤 거잖아. 그래서. 그러면 60V 여기 전압원만 남기고 여기 있는 40V 전압원과 초기 조건은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걸 구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 노드에서의 우리가 뭐지? KCL을 쓸 건데 자, 여기서 전압이 얼마가 될까? 지금 여기 2페럿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 V니까 여기서의 전압이 V겠지. 그렇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V1S가 되겠지. 그렇지? V1S 구하고 V2S 구하고 VIC를 구할 건데 이게 결국은 V1S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요 노드로 지금 요 노드로부터
전부 다 나간다고 봅시다. 네, 이렇게 나간다고 봅시다. KCL을 쓸 거고 전부 다 나간다고 보면은 자, 지금 요 삼엄정을 걸어줘서 나가는 전류는 3분의 V1S 마이너스 60V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 그라운드 잡아주면 여기 60V 전압원 있고 여기 전압이 60V가 되겠지? 그렇지? 여기는 0V가 될 거고. 자, 그리고 더하기 자, 여기 1옴 저항을 거쳐서 흐르는 전류를 봅시다. 1옴 저항 같은 경우는 V1S에서 0을 빼주고 1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자, 여기 퍼페시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 같은 경우는 이 C 곱하기 DT분의 DV니까 C 곱하기 DT분의 DV1S가 되겠죠. 아, 이거 이퀄 0이 되겠네. 맞아요. 그러면 자,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맞춰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구하게 되면 DT분의 DV1S 더하기 3분의 그냥 쓰자. 잠깐만. 3분의 1 V1S 더하기 20 3분의 4 V1S 마이너스 20 그러면은 3분의 2 V1S 이퀄 20이 되겠네요. 아니 20이 아니고 10 정리하면 지금 여기 식이 안 나왔는데 여기 자 요렇게 식이 나왔어요. 이해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푸느냐 자 여기서는 변수분리법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이 변수분리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dt분의 dv1s와 지금 여기 요 10-3분의 2 v1s를 서로 나누고 자, 지금 v1s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변수분리법에 의해서 지금 ln 곱하기 그러니까 로그 v1s 마이너스 15 이퀄 3분의 2t 플러스 c가 나오고 자, 이거를 풀면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K값을 특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0일 때 초기 조건 0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K값이 마이너스 15가 나오겠지. 0일 때 0이니까. 그래서 자, 이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 15의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분의 2t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초기 조건 0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변수 분리법에 의해서 푼 과정이고 자, 이거를 변수 분리법이 아니라 지금 이제 두 번째 풀이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요. 자, 지금 여기까지는 다 같아.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다 맞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동일하게 구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풀 거냐면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V1S는 V1S의 N 더하기 V1S의 F. 자, V1S라고 하는 응답을 구하는데 그 응답은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의 합이다라고 놓고 풀겠다는 거예요. 이해돼? 근데 초기 조건이 0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써야 돼. 자, 모든 조건이 다 동일하고 여기 방정식 관계까지 다 동일해요. 근데 지금 요 미분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좀 차이가 나는 거야. 방금은 그냥 그 고유응답과 강제응답 성분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전체로 놓고 변수분법을 이용해서 풀었어요. 그렇게 풀어도 돼. 근데 조금 더 이렇게 시스테믹하게 풀려고 하다 보니 앞에서 우리가 푸는 방법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전체 응답이라고 하는 거는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의 합이다. 이거 놓고 풀었잖아. 여기서도 그걸 정해 보겠다는 거예요. V1S라고 하는 어떤 응답이 있고 이 응답에는 고유응답 성분과 강제응답 성분이 다 같이 있다라고 놓고 풀자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 풀이 방법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지? 시험 강제해라는 걸 줬었죠. 그렇지? 시험 강제해를 요거를 A로 둡시다. 그리고 그 A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풀어. 그러면은 여기다 A 대입하고 여기다 A 대입하게 되면은 얘는 미분돼서 없어질 거고 3분의 2A는 10이다라는 값이 나오겠지. A 값이 얼마가 되겠어? 15가 되겠죠. 요거 이해돼요? 자, 지금
여기 요 두 가지 조건은 앞에서와 동일해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자, 완전응답을 구하는 거고 그 완전응답을 구할 때 중첩을 사용하겠다는 거고 중첩을 사용하기 위해서 에너지 원별로 분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V, 그러니까 60V 전압원에 의한 응답 하나, 40V 전압원에 의한 응답 하나, 그리고 원래 이 회로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또 따로 있는 거잖아요. 원래 이 회로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에 대한 응답 하나, 이렇게 총 세 가지를 각각 구해서 우리가 더해서 전체 응답을 완전 응답 혹은 전체 응답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어떤 걸 했었냐면 자, 어떤 회로가 있고 그 회로 안에 이제 강제응답과 고유응답이 그러니까 같이 있고 그것을 더했을 때 전체 응답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V1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V1SF 그러니까 강제응답 더하기 V1SN의 합으로서 V1S를 구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V2S의 F 강제응답과 V2S의 N을 더해서 구하겠다는 거고 얘도 VIC의 N 더하기 VIC의 F를 더해서 VIC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말이 안 되지. 얘는 강제함수 성분이 없잖아. 근데 뒤에서 보면 당연히 강제함수 성분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0이 돼요. 근데 푸는 방법을 그냥 일치시키겠다는 거야. 앞에서 우리가 강제응답과 고유응답의 합으로서 전체응답을 구했잖아요. 여기서도 전체응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독립전원별로 나눠놨고 초기 에너지로 따로 나눠놨는데 각각에 대해서 구할 때 구하는 방법을 통일시키겠다는 거예요. 강제응답, 고유응답 구해서 그다음 K값 구하고 그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과정으로 풀겠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자 지금 여기 있는 요 식이 나오는 것까지는 앞에서와 동일해요. 여기 위쪽에서 노드 잡고 저 노드로부터 다 전류 빠져나간다라고 해서 KCL을 써서 구한 거예요. 이해돼?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V1SF 구해야 되고 V1SN 구해야 돼. 강제응답과 고응답을 구해야 돼. 강제응답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시험 강제해라는 걸 쓰면 된다 그랬지? 시험 강제해를 A로 둡시다. 그러면 그 A 값을 여기 있는 V1S 여기 있는 V1S에 각각 대입해 주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A 넣어주고 여기다가 A 넣어주면 자 시간에서 한번 미분하게 되면 상수이기 때문에 얘는 없어지잖아. 남는 게 뭐야? 3분의 2 A는 10이 되는 거야. 그럼 A 값이 얼마예요? 15가 되겠지. 그래서 요 값이 15가 나와요. 그리고 고용답을 구해야 돼요. 자, 고용답 구하기 위해서는 뭘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 여기 있는 얘를 0으로 만들어줘야 돼. 자, 그리고 여기 우리 특성 방정식 쓸 건데 2분에서 S 그다음에 여기 3분의 2 이퀄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S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V1S를 V1SF와 V1SN 그러니까 강제응답과 고용답의 합을 구할 건데 강제응답이 아까 얼마 나왔어? 15가 나왔지. 그렇지? 고용답은 얼마가 나와?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3분의 2t가 되죠. 이해돼요? K값 구해주면 되지? K값 어떻게 구해? 여기 있는 요 초기 조건을 갖고 구해줘요. 초기 조건은 없다라고 했는 게 저게 초기 조건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자, t 이퀄 0일 때 이 값이 0이 돼야 되니까 15 더하기 k 이퀄 0이 되겠지. k값 얼마? 마이너스 15.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 15 더하기 마이너스 15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3분의 2t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구한 이 답과 앞에서 구한 답이 일치해야겠죠. 일치한지 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제 15로 묶어져 있긴 한데 자, 15 마이너스 15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3분의 2t라는 게 지금 앞에서 구한 답이었고 여기도 보면은 15 마이너스 15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3분의 2t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렇지? 자, 어떤 방식으로 풀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고 뒤에 쓰여져 있던 그 방식으로 풀어도 상관없는데 근데 이게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문제풀이 방법이 좀 일치되어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을 것 같거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좀 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에 덜 헷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 V1SF를 구하기 위해서 시험 강제를 설정했고 그 값이 15가 나오고 V1SN을 자,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로 놓고 S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고 그 둘을 더한 후에 자, 이것의 K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있는 요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자, K값이 마이너스 15가 나오고 지금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앞에서와 동일한 답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60V에 대한 거니까 이거를 반복해야 돼. 40V에 대한 것도 구해줘야 되고 맨 마지막에 여기 초기 조건에 대한 것만 가지고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쭉 가봅시다. 일단 60V에 대한 거 구했고 두 개의 풀이 방법이 다 일치하는 거 확인했어요. 자, 다음에 이제 40V에 대한 거를 볼 거고 자, 40V에 대한 걸 보기 위해서는 자, 이와 같이 이제 회로가 바뀌면 되겠죠? 아까와 풀이 방법은 동일해요. 지금 여기 있는 요 노드를 잡고 KCL을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노드로부터 모두 다 전류가 빠져나간다라고 봅시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여기서의 값이 V2S 값이 되는 거고 여기 40V 된다라고 치고 그라운드 잡고 여기 0이죠. 자, 그러면 지금 요 3옴 저항 쪽으로 나가는 전류는 3분의 V2S 마이너스 0이지. 그치? 그리고 여기 1옴 저항 쪽으로 나가는 전류는 1분의 V2S 마이너스 40. 그리고 자, 이렇게 나가는 전류가 2 곱하기 DT분의 dV2S 이퀄 0이 되겠지. 자, 그거에 대해서 쓴 게 여기 있는 요 식이고 저거를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맞춰주면 자, 이와 같이 돼요. 자, 마찬가지로 변수 분리법에 의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뭐 중간과정을 생략했어요. 중간과정 생략했고 이와 같이 나올 거야. 같은 풀이인데, 그러니까 같은 문제인데, 아까 이제 두 번째 풀이 방법을 적용시켜서 해봅시다. 자, 여기서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지금 요거 주어졌고, 자, 여기서도 초기 조건에 의한 응답은 0이다로 볼 거예요. V2S의 제로 플러스는 0이다. 초기 저장된 에너지가 없다라고 보는 거니까 0으로 보면 돼. 자, 초기 조건에 대한 게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0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걸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V2의 S의 N 더하기 V2의 S의 F. 이걸 구해주면 되죠. 자, 강정답부터 구해봅시다. 강정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A로 넣을 거예요. 그리고 그 A 값을 여기에 대입하고 여기에 대입하면 3분의 2A는 20이 되겠지. 그럼 A 값이 얼마야? 3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V2SF가 30이 나와요. 자,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야? 고유응답을 구해줘야겠죠? 아, 이거 내가 왜 줬지? 고유응답을 구해줘야겠죠? 그러면 자, 한 번 미분되었으니까 S 더하기 3분의 2에 곱하기 1은 0. 자, 요거를 0으로 만들어주는 게 고유응답 구할 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S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값은 30 더하기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3분의 2 T가 돼요. 그리고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요거를 써주면 되지. 0일 때 0이다. 그러면 자, 이거 요 T 값 대신에 0 넣게 되면 30 플러스 K 값은 0이다. 이거 되잖아? 그러면 K 값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30이 될 거고 구하게 되면 30에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3분의 2T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그 값이 아까 앞에서 봤었던 자, 30의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3분의 2t랑 일치하죠. 자, 이렇게 풀어줘도 되고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방식대로 풀어줘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한 쪽으로 풀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수업을 끝내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 하나만 더 보자고. 자, 지금 보면은 자, 초기 조건에 의한 거를 보겠다는 거예요. 자, 초기 조건에 의한 응답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느냐? 강제
그러니까 독립전원이 없다라고 생각하겠지. 초기 조건만 남겨놓는 거니까. 그래서 자, 이와 같이 회로가 바뀌어요. 그러면 요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 빠져나간다고 KCL을 쓸 거고 여기서의 전압이 VIC로 보면 되겠지. 요 노드에서 전압을.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식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과정을 그냥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식을 바로 세웠어. 식을 바로 세웠는데 어떻게 세웠냐면 자, 지금 아까는 여기서 빠져나오고 여기서 빠져나오고 여기서 빠져나오고 세 개를 봤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지금 어떻게 본다? 얘랑 지금 여기 있는 이 패럿이랑 서로 병렬 연결이에요. 그러면 얘와 얘를 하나의 합성 저항으로 합할 수 있지. 물론 이제 합하지 않아도 뭐 결과는 나오는데 합해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옴과 1옴의 합성 등가 저항을 구한 거를 여기다 써준 거예요. 그리고 그 저항을 걸어줘서 흐르는 전류가 하나 있는 거고 2페러짜리 커패시터를 걸어줘서 흐르는 전류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두 개의 합은 자 어떻게 돼? 독립전이 없기 때문에 0이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변수 분리법을 이용해서 풀면은 지금 이와 같이 나온다라는 건데 자 아까 얘기했던 이제 두 번째 풀이 방법을 봅시다. 마찬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지금 여기 있는 요 식까지는 동일하게 나왔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요 미분 방정식 구하는 거는 요 앞에 슬라이드 참고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도 마찬가지로 VIC의 F 더하기 VIC의 N으로 놓고 풀겠다는 거야. 근데 자, 아까 얘기했지만 강제함수가 없기 때문에 강제응답이 나오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강제응답이 안 나온다는 거 확인시켜 줄게. 얘의 시험 강제를 A로 두자 했잖아요. 여기다가 A 놓고 여기다가 A 넣었어. 그럼 얘는 이제 미분돼서 없어지는 거고 3분의 2A는 얼마가 돼? 0. A가 얼마여야 돼? 0. 강제응답 성분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일관된 풀이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풀면 되겠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를 봅시다. 이거는 우리가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로 놓고 푸는 거니까 여기에 한 번 미분되면 s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1은 0. 그래서 s 이퀄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겠지. 자 여기서 달라지는 건 뭐냐면 초기 조건이 여기서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아까 초기 조건이 얼마였어? 60V라고 되어 있었어. V의 제로 플러스 값이 60이다라는 게 맨 처음에 그랬었던 게 있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지금 여기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3분의 2t 이퀄 여기는 VIC의 n인 거고 지금 요 값이 0을 대입했을 때 6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k는 60이라고 나오게 되겠네. 그래서 구하게 되면 60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3분의 2t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 VICN이면서 결국은 VIC 값이 되겠죠. 왜냐하면 VICF 값은 강제응답 성분은 0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자 VICF를 A 값으로 놓고 이 A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구하게 되면 A 값이 자연스럽게 0이 되면서 강제응답 성분은 0으로 되는 거고 그리고 VICN을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로 대입하게 되면 S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초기 조건 그러니까 0일 때의 값이 60V다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이 K 값이 60이 되어서 자 이와 같은 답이 나온다. 그리고 이 답이 아까 앞에서 그쵸 여기서 구한 요 값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돼요. 1번 풀이 방법으로 푸는 게 편하면 1번 풀이 방법으로 풀어도 되고 2번 풀이 방법으로 푸는 게 편하면 2번 풀이 방법으로 풀어도 돼요. 자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에너지원을 하나만 남겨둬야 돼. 독립전원만 남겨둘 경우에는 초기 조건은 0으로 봐야 되고요. 초기 조건만 고려할 때는 독립전원을 다 없애준 후에 풀어야 돼. 그것만 잘 유지하면서 중첩으로 풀어주면 돼요. 자, 중첩을 이용할 때에 대한 얘기야. 어쨌든. 자, 질문. 질문 없어요? 어려울 텐데. 알았어.
자, 그래서 완전 응답은 우리가 앞에서 구한 V1S, V2S, 그다음에 VIC 값을 각각 다 구한 값들을 더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완전 응답은 여기 있는 이것처럼 나온다. 그리고 풀이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1번 풀이 방법, 2번 풀이 방법 어떤 걸로 풀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이제 유닛 스텝 펑션이라는 거를 배웠고, 그 유닛 스텝 펑션이 포함되어 있는 회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뤄보질 않았으니까 그걸 한번 좀 다뤄보겠다는 거고, 7.5가 우리 7장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자, 스텝 응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텝 응답이잖아요. 입력이 스텝으로 들어갔을 때, 다시 말하면 유닛 스텝 펑션이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에 나오는 응답을 구하는 걸 우리가 스텝 응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뭘 봤었냐면 임펄스, 그러니까 델타 펑션이라고 해서 임펄스를 봤었잖아. 임펄스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응답을 우리가 임펄스 응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스텝 응답이라는 걸 뭐 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스텝 응답이라는 거는 유닛 스텝 펑션을 입력으로 넣어줬을 때 그 응답을 구하게 되면 그게 스텝 응답이 된다라는 것이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스텝 응답은 되게, 그러니까 스텝 응답에서 주의해야 될 건 딱 하나야. 뭐냐면, 자, 여기 t 이퀄 뭐 0이든 아니면 뭐 이게 t 꼭 0일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점에 계단이 생기는데 이게 계단이 생기기 전에는 에너지가 한 번도 공급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회로에 저장된 에너지도 없어요. 이해돼? 자, 지금 이거를 아무리 이어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지금 그러니까 t 이퀄 0일 때 스텝이 생긴다고 하면은 t 이퀄 0일 되기 전까지는 이 회로에는 한 번도 에너지가 공급된 적이 없겠지. 한 번도 에너지가 공급된 적이 없는 회로는 당연히 응답도 0이야. 모든 응답이 다 0이에요. 알겠죠? 언제부터 생기느냐? 이때부터 생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여기 이제 나온 이런 회로 같은 경우는 초기 저장 에너지가 없어요. 이해돼요? 그것만 좀 주의하면 될 것 같아. 초기 저장 에너지를 구할 때 지금 단위 스텝 응답이 그러니까 UT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초기 저장 에너지가 없는 경우야. 근데 이제 물론 이런 경우는 저장 에너지가 있는 거로 봐야지. 자, U의 T 마이너스 T 마이너스가 아니라 U의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단이 있다가 0일 때 계단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 구간부터 t 이퀄 0이 될 때까지 계속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다가 t가 0이 될 때 에너지가 없어진 거예요. 에너지원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초기 저장된 에너지가 t 이퀄 0 시점에서 있다라고 봐야겠지. 근데 반대의 경우 이런 경우는 에너지가 한 번도 공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초기 저장된 에너지가 없다라고 풀면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계단 응답은 전원이 계단 함수일 때의 회로 응답이며,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유닛 스텝 펑션이 들어갔을 때의 회로에 대한 응답이며, 자, 전원은 전압 또는 전류원이 다 가능하고, 그리고 자, 중요한 거 여기 초기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경우에 이와 같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초기 저장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뒤집어진 경우에는 초기 저장 에너지가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초기 저장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자, 여기서 VT를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VT는 지금 여기 있는 요 커패시터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에 대한 거고, 지금 여기 UT라고 지금 주어져 있죠. 자, 이거를 스위치 동작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본다는 거야. 지금 여기 T가 0보다 작을 때는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회로에 에너지를 공급할 에너지원이 없어요. 그러면 항상 이 회로는 꺼져 있는 회로지. 근데 T가 0이 되었을 때 1V 전압은 왜 1V야? 이게 유닛 스텝 펑션이잖아. 그리고 웨이팅 팩터 곱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얘는 계단의 높이가 1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 받게 되는 전압이 0V이거나 1V인 거죠. T가 0보다 작을 때는 0V, T가 0보다 클 때는 1V. 이해돼? 그래서 여기 1V라는 값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좀 같이 좀 봅시다. 자, T가 0보다 작을 때의 값은, VT 값은 얼마냐?
회로에 에너지가 한 번도 공급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0이에요. 전압도 0, 전류도 0, 다 0이에요. 그리고 뭐 V0 마이너스만 0이라고 되어 있는데 V0 마이너스 0이 되는 게 아니라 V0, V가 0보다 작은 값의 모든 구간에 대해서 다 0인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거를 굳이 쓴 거는 V0 플러스 값도 0이다라는 초기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요 회로가 t가 0보다 클 때를 봅시다. t가 0보다 클 때는 지금 요게 연결되어서 여기 1V 전압원의 저항, 그다음에 커패시터가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 자, 이거를 우리가 뭐 KVL로 이제 전압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KVL로 푸는 게 일반적이긴 하겠죠. 이제 KVL로 풀려면 KVL로 풀어도 돼. 풀어도 되는데 KVL로 풀려니 뭐가 문제가 되느냐? 뭐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자, 여기 있는 요 전압을 구할 때 어떻게 돼요? 적분식이 나와. 적분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지금 배운 거는 미분 방정식인데 뭐 어째 풀 수는 있겠지만 적분식이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 미분식이 나오도록 유도해 주는 게 좋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자, 위쪽 노드를 잡고 KCL을 쓸 수 있게 바꾸려니 전원 변환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여기 1V 전압원이 있고 여기 저항이 있고 이 커패시터 내비두고 저항과 전압원이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저거를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전원 변환을? 전류원과 저항이 서로 병렬로 연결된 회로로 바꿀 수 있지. 그리고 전류 값이 얼마야? R분의 여기 전압원 값. 그러니까 근데 1V니까 1. 그리고 저항 값은 그대로 R로 보면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R분의 VG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값이 1이에요, 그냥. VG라고 나와 있긴 한데 결국은 T가 0보다 클 때에는 1의 값을 넣기 때문에 여기가 1이야, 그냥. 그래서 R분의 1만큼의 전류원이 있고 저항이 그러니까 R만큼의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커패시터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로 보면 되고 그리고 자, 요 노드에서의 전압 얼마야? 여기 V이기 때문에 여기 V라고 보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들어간 전류 있고 나가는 전류 두 개 있다라고 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VG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결국 R분의 1이 된다라는 거는 유닛 스텝 펑션 값이 0보다 클 때 1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그러면 여기 커패시터를 가로해서 흐르는 전류는 C 곱하기 DT분의 DV니까 여기 있는 요 값이고 저항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는 R분의 1, 그러니까 R분의 V지. 그래서 R분의 V. 그래서 요게 일단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뭘 해줘야 돼?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가 여기 있는 것처럼 1로 맞춰지면 요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분 방정식이에요. 이제 뭐 풀이는 사실 이게 변수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풀이는 완전하게 못하더라도 자, 이와 같이 미분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만 일단 알면 되고 미분 방정식이 세워졌으면 풀이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풀이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조금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썼던 그 미분 방정식이 일단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뭐 최대한 풀 수 있는 만큼 풀어보는 건데 자, DT분의 DV 더하기 RC분의 1V 이퀄 RC분의 1이 나왔고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자, 강제응답 구하고 고용답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K값을 우리가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구해주고 그리고 전체 응답을 얘네 두 개의 합으로 구하면 되죠. 그렇죠? 자, 일단 강제응답 구하기 위해서 시험 강제를 둘 거예요. VF를 A라고 둡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A 대입하고 여기다가 A 대입하면 되지? 그러면 RC분의 1A는 RC분의 1. 그럼 A가 얼마야? 1. 그 다음 고용답 구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한번 미분했으니까 S. 그 다음에 RC분의 1은 자, 고용답 구할 때는 강제함수 부분을 어떻게 한다 해서 0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이게 0이 돼요. 0. 그러면 S는 마이너스 RC분의 1. 그래서 VN은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C분의 1이 나오겠죠. K값 구해줘야 되지? 자, V는 VF 더하기 VN인 거고 VF가 1이었고 VN이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C분의 1이다. 아니, 1이, T가 어떻게 된다. T, 그러니까
RC분의 1 곱하기 T다라고 하게 되면 자, 초기 조건은 어떻게 됐었지? 아까 0일 때 0이었어요. 유닛 스텝 펑션이기 때문에 0이 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에너지 공급되지 않았다라고 했었지. 0일 때 0이니까 그거를 대입하면 V 제로 값은 1 플러스 K 이퀄 0이지. 그럼 K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래서 K 값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구하게 되면 자, V 값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오게 돼요. 근데 뭐 이게 갑자기 하나 붙었지. 저게 갖는 의미는 뭐냐? 자, UT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져요? 0보다 작을 때는 0의 값이고 0보다 클 때는 1의 값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게 원래는 t가 0보다 작을 때 구간과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구간을 구해줘야 돼요. 이때는 0일 거고 이때는 지금 요 값이겠지. 아니, 요 값이 아닌 거야. 어디 갔냐? 아, 요 값이겠지. 그거를 다 묶어서 표현하기 위해서 UT라는 걸 곱해줘요. 그래서 보면은 자, t가 0보다 작을 때 어떻게 돼? UT 값이 0이 돼. 그래서 전체 요 VT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t가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 UT 값이 1이 되죠. 그래서 요 값이 1이 되고 요 앞에 값만 남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을 표현할 때 뭐 t가 0보다 클 때냐 작을 때냐를 얘기하지 않으면 전체 구간에서 풀어주는 게 맞고요. 그때 표현 방법을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좀 더 우아하게 표현하려면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있어 보이지. 그렇죠? 네. 질문 좀 합시다.